이 지표가 저점을 찍어줄 때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25년 3월 달에 70K에서 역사적 최고점 100%가량 상승해 줄 때도 이 지표가 저점을 찍고 올라졌죠. 그런데 지금 또 저점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역사적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우슬날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초등학교 파탄범입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에서부터 30%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들 시즌 종료다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버티면 결국 웃음이 찾아오는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어준 80K를 다소 하회하면서 내릴 수 있지만 이 구간은 버티는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구간을 버틴다면 결국 웃는다. 즉 감내해야 될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가 한 차례 더 내리게 되더라도 저는 강한 상승을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는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단번에 내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의 브리핑 남긴 글인데 우선 85K에서 한 차례 상승을 봤죠. 90에서 91K까지 보고 있고 지금 그러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단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아래 괴롭힐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저점을 깨고 올라가는 웃음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두 가지 위아래 괴롭히는 무빙 그리고 알트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 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는 포인트만 보고 있습니다. 과격하게 쭉 빠져서 60K 이하로 시즌 종료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친구가 단 한 차례 정도만 내려져서 저점을 지속하여 1% 정도씩 갱신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70K 라인에서 머물다가 상승을 해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두 차례, 세 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 정도로 보는 이유를 피치포크 대칭론을 통해서 볼 건데 그 이전에 MICD 요즘 많이 안 보는 보조 지표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맥디 일봉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항상 맞아왔기 때문이에요. MICD, 맥디 지표 빠르게 어떤 건지 알아보고 이 차트에 어떻게 적용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ICD, 맥디 지표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 두 가지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이용해서 추세 모멘텀을 캐치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은 주가 방향 캔들이죠. 캔들이 만약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와 시작점을 아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지표입니다. 즉 지속하여 캔들이 올라갈 때 여기가 끝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속하여 하락하고 있죠. 이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이동평균선입니다. 빨간색은 단기 이동평균 그리고 보라색은 장기 이동평균선인데 이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라고 합니다. 이 격차가 있죠. 이 보라색과 빨간색이 누가 봐도 굉장히 멀어 보이죠. 이게 상대적으로 더 벌어질수록 차트는 캔들은 마지막 저점을 형성한다라는 지표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모르겠죠. 이론적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에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맥디 지표를 보니까 차트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차트 장면 아래에 있는 게 MICD 지표입니다. MICD 일봉 단위에서 볼 때 0 이하, 요게 0이에요. 숫자 0 밑으로 내려가면 차트가 아래 형성됩니다. 0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그러니까 저점을 형성할 때는 한 차례 비트코인이 더 꽂았었다. 플러스로 다이버를 그려졌다라고 합니다. 다이버라 함은 캔들의 가격은 내려옵니다. 근데 MICD 지표는 오히려 올라가서 상승의 모습, 캔들은 하락의 모습을 그려질 때 이 지점이 마지막 저점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트 장면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지점은 비트코인의 역대 최저점에 해당하는 MICD 수치예요.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낮아요. 지금 거의 근 5년 사이에 가장 낮은 지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다도 바닥인가 싶죠. 근데 이 바닥이 완벽한 바닥인가 싶을 때는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차례 더 꽂았고 다이버를 그려줬다는 거를 보도록 하죠. 즉 앞에 차트 장면에서 한 차례 더 꽂을 때 지표는 올라가면서 저점을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앞에 장면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3월달 78K를 찍으면서 저점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캔들의 값은 한 차례 더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지표는
해당 포인트에서 찐 저점 49K를 찍어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앞에 장면에도 또 와볼게요. 역사적 바닥을 찍어줬던 17K, 15K 장면입니다. 이때도 MACD, MACD 지표가 아주 바닥을 형성해 줬어요. 그러면서 캔들도 바닥을 찍어줬는데 캔들 가격은 오히려 더 내려갔죠. 15K로 내려가 주었습니다. 하지만 MACD, MACD 지표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신규 저점을 만들어 줄 때 찐 바닥 하고 올라가 준 모습을 보여줬죠. 붓다빔이 나왔던 21년도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K까지 떨어지면서 붓다빔이다, 시즌 종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졌어요. 그러면서 MACD 지표는 바닥을 만들어줬습니다. 캔들은 한 차례 더 내리면서 28K라는 아주 무서운 공포로 형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MACD 지표는 올라가면서 상승해주는 모습. 여기까지 보면은 비트코인의 역사적 바닥이 나올 땐 무조건 MACD 다이버를 만들었구나라고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도 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역사적 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도 한 차례 캔들이 값을 저점을 갱신, 그리고 MACD 지표는 올라가 주어야 찐 바닥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는 상황. 여기서 사실 1K만 내리면 70K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70K 라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CD 지표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게 비트코인의 역사적 바닥을 만들 때는 일봉상 다이버를 만들어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올라가더라도 한 차례 더 저점을 갱신하러 온다라고 기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차례 더 내려줄 수 있는 상황에서 피치포크 대칭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브리핑 영상에서 90K, 91K 정도, 이거는 텔레그램에도 브리핑을 남겼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봤어요. 하지만 반등은 나와주지 않고 쭉 꽂아준 모습, 결국에 피치포크 대칭론으로 흘러가는구나라고 차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매매 모델은 피치포크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매매 모델일 겁니다. 이 피치포크는 지금 미국에선 유행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에 아주 잘 맞지만 한국에서는 잘 쓰는 트레이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뷰에 이 피치포크 하나만을 연구하면서 에디터즈 픽을 받으며 이렇게 유튜브와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미국에서 소수의 정보로만 구전되던 이론인데 거의 하모닉 이론처럼 1930년대 개발된 이론이거든요. 그때 거의 동시대에 개발된 이론입니다. 한국에선 제가 최초로 연구하고 있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셔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치포크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대칭이란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상단선에서 맞잖아요. 여기 보라선에서 맞은 캔들의 값은 하단에 보라색까지 흘러간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하단에 흰색에서 맞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흰색까지 흘러간다. 즉 대칭이 발생한다라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차트 장면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깜빡거리는 선이 피치포크 2.0이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고점을 찍어줄 때 이 2.0 선 있잖아요. 여기를 확정적으로 뚫어주지 못하고 내리는 모습, 확정적으로 뚫어주지 못하고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뚫어주지 못하고 내릴 때도 피치포크의 0.25 선을 막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추석빔으로 실패했죠. 그렇다면은 대칭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피치포크 이론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번에 80K를 찍어줬던 부분은 피치포크의 1.5 선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요 텔레그램에 올린 초장기 피치포크 버틴 요 라인인데요. 이 선을 아주 명확하게 버텨줬습니다. 1.5 라인에서 80K 정도를 찍어주면서 버틴 모습.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저는 다소 와리가리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번에 갔다가 단번에 내릴 수도 있지만 이 라인을 좀 놀아주고 이 공간을 채워주면서 2.0 선에 도달, 결국 대칭론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간에서는 74에서 76K 정도 형성되는데 사실 이 친구가 쭉 횡보하고 간다면은 80K를 안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81K 이런 데서 애매하게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2.0 포인트에 도달할 때 한번 그 상세 값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레그램에는 제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브리핑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85.3에서 신규 롱 EP를 받고 정확하게 85.3을 찍어주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85.3은 아니고 85.270을 찍었는데 한 30불 미달된 모습, 요 정도는
조금 애교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저는 피치포크라고 하는 매매 모델로 브리핑을 하는 피치포크 원툴 트레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치포크에 대해 그리는 방법과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실시간 관점 또한 요 텔레그램에 올려두고 있으니 이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텔레그램 브리핑과 카톡방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MICD죠. 맥D 지표랑 봤을 때 한 텀 더 내려줄 수 있다. 근데 그 한 텀이 하필 2.0을 대칭론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형성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차트적으로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하다가 돌아줄 수 있겠네 싶은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한 차례 더 내리고 올라갑니다 라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원래 다음 영상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조금 짧게 다루고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보면은 우선 저는 텔레그램 브리핑에 92K까지는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91, 92, 90에서 몸통 만기고 윗꼬리 만드는 모습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간에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브리핑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충분히 91, 지금 시간에서는 93K네요. 93K는 도달해 줄 수 있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3K 도달 그 이후에 방향성이 형성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공포적인 시장에서도 알트코인의 영웅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다소 아쉬운 게 이미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상승이 발생하고 있네요. 제가 어제 월요일 밤에 브리핑을 남겼던 리플이라는 코인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1.18 이하로 컷을 잡고 그 이상으로는 분할 진입의 범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정도까지 분할 진입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리플 도미넌스 그리고 리플과 비트코인의 상대적으로 리플이 버티는 힘 그리고 지금 리플 ETF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상장돼서 활발히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시선이 리플에 쏠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브리핑을 남겼었고 이 영상을 찍는 도중에 이미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 친구 다시 타점을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친구가 그대로 내려온다 한들 여기 부근 있죠. 1.18 이상까지는 신규 EP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위치에서 잡기는 좀 그렇고 내려와 준다면은 20에서 18 범주에서는 잡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 자리를 안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 더 높습니다. 그래도 준다면은 괜찮은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 한 차례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 MICD라는 보조 지표야. 그리고 제가 보는 피치포크라는 매매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피치포크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텔레그램에 올리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ETF 작년에 제도권에 비트코인이 들어왔어요. 제도권에 들어온 이상 시즌 종료는 사실 저는 없다라고 보는 장기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